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성탄절인 내일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7도에서 10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영덕군 강구항에 들어선 특급 호텔이 오늘 개장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은 영덕군 강구면 3사 해상공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바다 조망의 호텔동 217실과 풀빌라동 45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급 호텔 개장으로 영덕군의 관광 인프라가 한 단계 도약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등 안건 9건을 처리하고 올해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채택돼 올해 후반기 내내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주희 의원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이 포항 오천임에도 포온도서관 명칭 외에 업적을 기릴 컨텐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체성을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아쉬운 부분으로 보다 체계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성조 의원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꼴찌 평가를 받은 것은 특정 국회의원의 영향 아래에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중심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례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면 의원 전체가 화합과 소통이 되지 않으며 국회 근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백강훈 의원은 2022년 포스코 물적 분할 후 이익잉여금 행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인하 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포항을 방문하시어 포항 시민에게 45조 원의 이익잉여금의 행방과 홀딩스 설립 시 기업 가치를 3배 만들겠다는 약속에 포항과 포항 포스코가 배제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정원석 의원은 북극 항로 개척에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고 김상일 의원은 옛 포항역 부지에 기념비적 도시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김형철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에 포항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포항시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재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역기업과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삭감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의 조속한 반영을 촉구하는 포항시의회 결의안 채택 제안에 민주당 의원들은 성공 가능성이 20%대로 낮고 시추공 한 기당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정부가 자료 제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다며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된 사유는 국회에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했고 자료 제출이 불실했기 때문이라고 어제 국회에 확인했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개혁신당,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기권 속에 결의안은 채택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골프장 회원권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 방조 혐의로 오션힐스 포항CC 대표와 전무 등 임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골프장에서 거액의 회원권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는 57명이고 피해액은 60억 원에 이릅니다. 포항시는 오늘자로 3급에서 8급 128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부의사관인 3급에는 권혁원 일자리 경제국장이, 서기관인 4급에는 박재민 예산법무과장과 이현주 교육청소년과장, 신강수 오천읍장, 정정득 체육산업과장이 각각 승진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됐었죠.
그런데 탄핵 정국의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홍 시장은 연일 대선판에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행정통합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하다 무산됐습니다. 홍준표 시장 역시 2년 전 시장 취임 당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갑자기 대구 경북을 합치자며 입장을 바꾸더니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정국의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의 각종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홍 시장마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별법안 역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문제는 이제 이것도 이제 소규모 지역 소멸 걱정 또 하니까 예를 들면 통합하면 경북 지역의 시군들이 흡수되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을 추가로 하는데 그 문제를 좀 보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의회 동의와 여론조사로 주민 의견을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동의안은 이미 대구시 의회는 통과했고 경북에서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발로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경북도의회가 동의하더라도 시장과 도지사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 일색의 의회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와 경북도 의회는 특정한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는가, 반영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대구시는 통합 20년 뒤에는 500만 명에 못 미치는 현재 인구가 2.4배 늘어나고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8배 이상 늘어나는 등 장밋빛 일색의 홍보만 해왔습니다. 통합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여전한 가운데 강하게 밀어붙이던 홍 시장마저 조기 대선에 기웃거리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또다시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이비덴 그라파이트 코리아 2DM과 95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비덴 그라파이트 코리아는 오는 2029년까지 영일만 산단 내 기존 공장에 650억 원 규모의 등방성 흑연 제조 설비를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2DM은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300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소재인 탄소 나노튜브 제조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인 경주 성건 1지구가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경주시는 뉴빌리지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26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성건 1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용적률 완화와 저리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 혁신 모델인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경북 13개 시군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1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에는 시군별로 특별교부금과 지방비 등 3년간 매년 60억 원이 지원되며 학교 설립에서 폐교 활용까지 지역 맞춤형 특례도 적용받습니다. 경북은 포항과 구미 등 13개 시군이 지정됐고 경상북도는 기회발전특구와 국가산단 등 도내 정책특구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5개 철도 노선 확대 등 새로운 교통시대를 맞아 철도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을 경북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연간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여행업체의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북 투어패스 할인과 겨울관광 숙박 쿠폰도 지원합니다.